자, 이 문제를 막힌 친구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것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문제를 접근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 정답을 적어 놓고 볼게요. 이 문제는 분명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C의 값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사인 C의 값을 구하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코사인 C분의 사인 C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순서예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이 바로바로 떠오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문제 풀이와 더불어서 왜 이렇게 푸는 풀이 방식을 아주 당연하게 떠올릴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같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한 복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지금 공식이 이미 다 적혀 있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공식을 외우는 것은 그냥 모르면 책을 보면 되니까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 문제는 사인 법칙을 이용한 문제다, 또는 이 문제는 코사인 법칙으로 푸는 문제다 하는 판단이 바로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되나? 아니면 뭘 이용해야 되지? 그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영상 설명을 자세히 듣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사인 법칙 생김새를 볼게요. 지금 이만큼의, 지금 등호 하나 들어있는 이만큼을 보고 푸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삼각형에서 한 쌍의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그리고 다른 한 쌍의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무렇게나 세 개를 알 때, 그 세 개를 대입을 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할 때, 그때 주로 쓰는 것이 바로 이 사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A, B 그리고 사인 A 세 개를 알면 나머지 자동으로 사인 B의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 상황에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세요. 지금 삼각형에서 나는 각 한 쌍의 각은 아는데 변의 길이를 몰라요. 하지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는 알아요. 그럴 때는 잘 보면은 각은 알지만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알면 이만큼 해서 대입해가지고 나머지 대응되는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것이냐 하면 역시 공식 생김새를 보면 돼요. 우선 첫 번째 공식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편의상 코사인 B, 코사인 C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럼 잘 보면 뻔해요.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다 대입하면 자동으로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또는 이제 코사인 B에 관한 공식을 또 보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B도 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코사인 C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쓰는 건가요? 세 변의 길이를 모두 알 때 각 A나 각 B나 각 C를 구할 때 쓰입니다. 그게 코사인 법칙이 쓰일 때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변 길이에 관한 힌트가 나와 있죠. 물론 변 길이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뭔가 변 길이에 대한 힌트, 그것도 세 변의 길이에 대한 힌트를 줬는데, 그때 나는 뭔가 각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물론 코사인이 아니라 탄젠트라고 되어 있어서 잘 떠올릴 수가 없었겠지만 뭔가 세변의 길이에 대한 힌트가 줬는데 각에 관한 거를 묻고 있잖아. 이것은 코사인 법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또는 역시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이제 보면은 이런 모양을 볼게요. 자, 각의 변의 길이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지금 각이 세 개가 있는데 아무거나 각을 한번 적어볼게요. 편의상 각 A를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체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이건 역시 이 네 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세 개를 알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를 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데다가 다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남는 문자가 C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코사인 법칙으로 해서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면 세 변의 길이와 나머지 하나의 각, 이렇게 네 개 중에서 아무렇게나 세 개를 알 때 그때 나머지 하나를 구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때가 코사인 법칙을 쓰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뭔가 변 길이 3개에 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각에 관한 거 묻고 있죠. 그러면 일단 이걸로는 어림없어요. 그쵸?
그리고 왜 저번에 반지름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으니까 저것도 어림없죠. 여기 보면은 세 변의 길이에 관한 뭔가를 알 때 각을 구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C를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C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이것과 사인 제곱 C의 값은 항상 1이니까 우리 이 관계식의 의미가 뭐냐면은 어떤 각의 사인을 알 수 있으면 코사인을 알 수 있는 거고 코사인을 알 수 있으면 사인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각의 코사인을 알면 자동으로 사인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을 둘 다 알았으니까 당연히 탄젠트를 구할 수 있죠. 그런 순서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C는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는지 알면 답 구하는 건 사실 크게 그냥 식만 대입하면 되니까, 그죠? 문제가 아니죠. 먼저 이 식을 좀 정리를 하면, 다 전개하면요.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마이너스 3ab가 되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다 이제 넘기면 c제곱, 자, 아니면 이렇게 넘겨보죠.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만들게요.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ab가 되죠. 그래서 이 식자리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ab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자, 약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근데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c는 120도죠.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는데, 자, 코사인 값이 일단 C는 삼각형의 한 내각이니까 1사구면에서 2사구면, 즉 0과 파이 사이에는 어떤 각입니다. 하지만 코사인이 음수가 나오니까 1사구면의 각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 대충 동경을 그어주고요. 근데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왔으면 이제 여기가 2일 때 얘가 1이란 얘기죠. 그러면 삼각형을 다시 그려주면 이제 동경이 약간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2, 1. 그럼 이 각은 우리가 잘 아는 60도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간 이 C는 180도에서 60도를 뺀 120도죠. 자, 그렇게 하면 바로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탄젠트 C는 사실 탄젠트 120도니까 이거는 이사분면에서 올사탄코 탄젠트의 보호는 마이너스에다가 지금 이 탄젠트가 루트 3이죠. 그래서 바로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코사인 값에서 이 식을 이용을 해서 사인 값을 구한 다음에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 코사인 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것이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각의 크기가 나왔기 때문에 탄젠트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습니다.